자, 시제 보겠습니다. 시제는 우리가 이제 동사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혹시나 동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세 가지를 판단해 줘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태, 두 번째가 수, 세 번째가 시입니다. 시. 그래서 태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죠. 그 판단해 줘야 되고요. 수는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물론 셀 수 없는 명사도 있는데 그것은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습니다. 시라고 하는 건 시제를 말하는 시제. 시제를 말하는데 시제는 12개의 시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좀 정해져 있어요. 중학교에서는 뭐 여러 가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다 배우기도 하지만 실제 고등에서 나오는 것은 첫 번째는 현재냐 미래냐, 현재와 미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과거와 현재 완료. 혹시 보입니까? 과거랑 현재 완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과거랑 과거 완료 또는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 이 정도 선에서 냅니다. 알겠죠? 뭐 그 이상의 경우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12개의 시제가 있는데 다 알면 물론 좋지만, 자 일단 봐볼게요. 12개의 시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봐볼게요. 우리가 시제는 크게 현재, 과거, 미래가 있어요. 여기서 써볼게요. 첫 번째 현재가 있고요. 두 번째 과거가 있고요. 세 번째 미래가 있어요. 근데 각각 뭐가 있냐면요, 단순 시제가 있고요, 진행 시제가 있고, 완료 시제가 있고, 완료 진행 시제가 있어요. 여기다 단순 써볼게요.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 각각 이렇게 다 있잖아요. 진행, 완료, 완료, 진행 다 있잖아요. 그래서 총 12개 시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기본 개념은 다 알면 좋겠지만은 아까 말했던 거 선생님이 그거 위주로 알면 되는데, 일단 한번 훑어볼게요. 단순 현재는 말 그대로 우리가 현재 시제죠. 자, 그래서 언제 씁니까? 언제 쓰죠? 어떤 습관, 현재 습관이나 어떤 진리, 그죠? 또는 반복이 되는 상황일 때 우리가 단순 현재를 쓴다고 합니다. 보통 현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 말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단순 현재라고 해주시고, 현재 진행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고요. 어떤 시점에.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ing를 표현합니다. 진행이 뭐냐고 물어보면 애들이 보통 ing라고 답을 하는데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완료는 말 그대로 완료가 되는 시점이 현재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했을까요? 과거부터 했겠죠?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되는 게 바로 현재 완료입니다. 형태는 have pp를 쓰죠. 주어에 따라서 has pp가 되기도 합니다. 기본 개념 그렇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은 말 그대로 다 숨어져 있어요. 현재 완료가 되는데 이때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쓰는 표현이에요. 현재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과거부터. 그러니까 이 둘은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동사 중에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가 있어요. 뜻에서 하지만은 상태 동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감정이나 인지나 그다음에 그죠? 뭐 인지 상태나 뭐 소유나 이런 것들은 진행이 안 되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안 돼요. 완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 거 빼고는 어법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완료를 하면 완료 진행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단순 과거. 단순 과거는 자, 과거라는 특정 시점에 발생한 경우죠.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 일을 우리가 단순 과거를 써서 표현합니다. 과거 진행은 그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ing를 표현하는데 비동사가 과거가 됩니다. 과거 완료는 말 그대로 뭐냐면은 과거의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까지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러면 과거까지면 언제부터일까요? 과거 이전의 과거부터겠죠. 과거 이전의 과거를 우리가 더 큰 과거라고 해서 대과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하는데 형태는 had pp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왔던 이 대과거죠. 대과거. 이 대과거도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had pp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설명하기 나름인데 과거 완료 용법 중에 하나가 대과거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둘을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형태는 똑같아요. 과거보다 빠른 것도 had pp고
과거에서 빠른 것부터 과거까지도 헤드 PP입니다. 이해되시죠? 과거 완료 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법적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만 진행이 안 되는 경우는 과거 완료 진행도 안 됩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단순 미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거죠. 또는 뭐 애정, 또는 어떤 의지 표현, 뭐뭐 할 거야 이런 표현할 때 우리가 will을 씁니다. 유사 표현이 뭐가 있냐면 be going to가 있죠. 이건 보통 애정, 뭐뭐 할 애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법에서 물어보지는 않아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be going to랑 will이랑 뭐 be about to랑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고등에서는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 진행은 미래 시점에 하고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진행이었을 때 비동사를 현재로 쓰면 현재 진행이었고 비동사를 과거로 쓰면 과거 진행이었죠. 비동사를 미래로 쓰면 미래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미래 완료도 마찬가지로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미래예요. 미래까지 완료가 되는 게 미래 완료인데 그건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미래까지니까 왠지 현재부터 시작할 것 같잖아요. 근데 꼭 현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영화를 한 번만 더 보면 이 영화를 총 3번 보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죠. 그럼 3번이 완료가 되려면 지금까지는 이미 2번을 본 상태가 되잖아. 현재부터 미래까지가 아니죠. 과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시작점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형태는 will have pp로 표현하면 됩니다. 미래 완료는 자, 미래 완료 진행도 마찬가지인데 미래 완료 진행은 말 그대로 완료가 되는 시점이 미래인데 이때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그죠? 미래 완료 진행을 씁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진행형이 안 되는 경우를 빼고는 어법적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말했던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현재랑 미래를 구분하라고 했었죠. 현재랑 미래를 구분하라고 했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과거랑 현재 완료를 구분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과거랑 과거 완료 구분하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를 구분하라고 했어요.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뒤에 설명하면서 할 건데 나중에 우리가 맨 앞에 갔을 때 내가 왜 선생님이 이걸 왜 알아야 되냐고 했는지를 다시 점검 한번 해보세요. 이해되시죠? 여기 연습 문제를 보면은 약간 전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실전 고등 문제를 보게 되면 선생님 말한 거에서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현재 시제, 이 현재 시제라는 것은 단순 현재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어떤 현재 상태나 습관, 그 다음에 어떤 속담, 진리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단순 현재를 씁니다. 그래서 조이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런던에 삽니다. 현재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는 학교에 가기 전에 치아를 닦습니다. 이것도 습관이죠. 습관이기 때문에 현재 습관이기 때문에 현재를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 태양은 다시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그래서 진리죠. 바뀌지 않는. 그래서 현재로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는 이런 것들은 항상이란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항상 현재로 씁니다. 항상 현재. 나중에 시제 제약을 알려줄 건데 시제 제약에 예외적으로 씁니다. 이따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아래. 자,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에 뭘 쓴다? 현재를 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봐보세요 여러분. 해석해 볼게요. 봄이 오기 전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겠다. 봄이 올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이겠죠. 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will come을 써야 될 것 같죠. 하지만 will come을 쓰지 않고 comes를 쓴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시간의 부사절로서 뭐뭐 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안 쓰고 현재를 바꿔줍니다. 알겠어요? 시간에 관련된 부사절이 뭐가 있을까요? before가 있다면 after도 있겠죠. 그 다음 when도 있겠죠.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은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래 거. 자, 나는 집에 있겠습니다. 뭐 한다면? 내일 비가 온다면. 아직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죠. 하지만 will rain을 쓰지 않고 뭘 썼냐면 rains를 썼죠.
왜냐면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것만 하면은 before나 after나 when 나왔을 때 무조건 현재 쓰고 if 나왔을 때 무조건 현재 쓰면 맞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i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배우는 뜻은 뭐였냐면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이었죠. 이건 부사절로에 쓰이는 if입니다. 부사절에 쓰이는 if는 뜻이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이에요. 뭐뭐 한다면의 뜻입니다. 자, 이때는 방금 배운 것처럼 미래를 쓰지 못하고 뭐로 바꾼다? 현재로 바꿔줘야 돼요. 무조건. 이해되시죠? 근데 if가 명사절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명사절.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간접 의문문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의주동 기억나시죠? 의주동. 근데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인지 아닌지의 뜻을 갖고 있는 if나 whether를 쓰고 주어동사였습니다. 그때 이 명사절에 쓰였다고 하는데 해석이 뭐라고? 뭐뭐인지 아닌지. 이때는 미래가 가능합니다. 미래가 가능하다는 것은 무조건 미래를 쓴다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봤는데 미래 상황이라면 미래를 쓴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현재냐 미래냐 물어봤다면 명사절이라면 그냥 미래가 답이죠. 시험에서는 안 그러면 구별을 할 의미가 없으니까. 자, if절이 부사절로 쓰일 때는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if 주어동사, 주어동사 또는 주어동사, if 주어동사로 나타나요. 이때 해석을 보면 딱 끊어져 가지고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명사절로 쓰일 때는 if절은 목적어 자리에 위치를 해가지고 if 조동사로 나타납니다. if가 앞에 나오는 경우는 if가 앞에 나온다면 무조건 뭐다? 부사절이에요. 이 부사절이라는 것은 조건의 부사절입니다. 당연히. 그냥 여러분 구분하기 편하게 그냥 부사절 명사절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 보면은 선생님 이것도 주어동사 if 조동사고 이것도 주어동사 if 조동사잖아요.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명사절로 쓰일 때는 뭐라고 했어요? 간접 의문문이에요.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이라서 여러분 의문문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자, 앞에 이 동사가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잘 모른다. don't know. 자, 나는 그녀가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인지 아닌지 해석이기 때문에 don't know라든가 아니면 궁금하다, wonder라든가 또는 물어봤다, ask라든가. 물론 ask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아니라 뭐 직접 목적어 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간목, 직목 해가지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오고요. 또는 뭐 잘 모르겠다. I'm not sure.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다 해석을 해보면은 모르는 상황이야. 모른다랑 관련된 애들이 오고 뭐뭐인지 아닌지 모른다,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뒤에 if가 나왔다면 이때는 뭐하다? 미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when을 설명하자면 우리가 when을 처음 배웠던 것은 뭐냐면요. 뭐죠? 명사절, 언제죠? 언제. 자, 명사절로 쓰이는 when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명사절뿐만 아니라 그냥 의문사 언제란 뜻, 언제 그가 오냐 물어볼 때는 의문사죠. 근데 여러분 이 명사절로 쓰인다는 것은 간접 의문에 쓰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때는 뜻이 어떻게 되냐면요. 둘 다 뜻이 똑같아요. 언제라는 뜻입니다. 언제. 언제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어떤 뜻이 있냐면은 뭐뭐 할 때 배운 적 있죠. 뭐뭐 할 때. 이거는 부사절에 쓰인 경우에 부사절. 뭐뭐 할 때. 시간의 부사절이죠. 시간의 부사절일 때고 해석은 뭐뭐 할 때라고 됩니다. 뭐뭐 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형용사절. 여러분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죠?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형용사절에 쓰이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은 관계부사 절을 이끌 때 쓰는 게 있어요. 해석은 딱히 없어요. 자, 그래서 명사절에 쓰일 때는 이거랑 똑같아요. 자, 주어동사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와? when 주어동사가 나와. 이게 바로 뭐야? 의주동이야. 의주동. 간접 의문. 여기 동사 뭐만 나오겠어? 아까 말했던 don't know나 wonder나 ask처럼 모른다랑 관련된 동사들이 나옵니다. 이럴 때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언제라고 된다고. 이때는 뭐 하냐면 미래
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부사절로 쓰일 때 시간. 자, 부사절은 다 똑같아요. when 주어 동사 쓰고 주어 동사 쓰거나 아니면 주어 동사 쓰고 when 주어 동사 쓰고 해서 뭐뭐 할 때 뭐뭐 한다. 그 다음에 뭐뭐 할 때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된다는 거죠.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표시하겠다. 알겠어요? 이럴 때는 미래를 쓰지 못해요. 미래를 쓰지 못하고 뭐로 바꿔주냐면 현재로 바꿔줍니다. 하지만 형용사절은 관계부사 기억나시죠? 앞에 그 시간과 관련된 그런 선행사는 명사라 써도 됩니다. 그 선행사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when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동사 나와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주동사 이 부분이 이 선행사를 꾸며주죠. 이때는 미래가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시험에 낼 때 if 같은 경우에는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 구분을 해야 이걸 미래에 쓸지 현재에 쓸지 결정이 되는 거고, when도 이게 부사절로 쓰였는지 또는 명사절이나 형용사절로 쓰였는지를 구분해야 풀 수 있다는 거죠. 미래에 쓸지 현재에 쓸지. 알겠어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 봐볼게요. 나는 모르겠다. 어디서 많이 봤죠? 뭘 모르겠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if 해석이 어떻게 돼요? 비가 올지 안 올지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로 되잖아요. 명사절로 쓰였죠. 이때는 미래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마로우가 미래의 부사기 때문에 레인스가 아니라 will rain이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볼게요. 어머니는 아십니다. 때를 압니다. 어떤 때? 그가 오는 때, 오는 시간을 압니다. 꾸며줬죠? 명사인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뭐야? 형용사절로 쓰이는 관계부사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뭐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미래입니까? 미래를 쓴 거예요. 꼭 미래가 아니라 미래의 의미라면 미래를 쓰는 건데 시험에서는 어차피 구분을 물어보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나 명사절이면 그냥 미래예요. 알겠죠? 안 그러면 구분이 안 되니까. 됐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현재를 언제 쓰는지. 이게 바로 뭐야? 첫 번째 말했던 현재와 미래의 구별입니다. 이게 방금 설명한 게 이 if나 when이 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과거 보겠습니다. 과거는 자, 과거 행동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 역사적 사실이 나와 있는데 이 역사적 사실일 때 항상 과거를 써요. 다시 말해서 뭐 한다고? 시제 제약 무시. 이거 말은 뺄게요. 어차피. 자, 항상 과제가 아니라 항상 과거. 자, 봐볼게요. 무슨 말인가? 자, 나는 오늘 아침에 핸드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 아침은 뭡니까?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죠. 그래서 과거를 쓴 거예요. 과거 일이니까.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7번 볼게요. 7번은 일단 이거 설명해주고 다른 의미로 들어줄게요. 킹 세종은 발명했습니다. 한글을 1443년에. 당연히 과거부사가 있기 때문에 과거를 쓰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걸 아까처럼 말했던 항상 과거를 나타내는 거 알려주자면 볼게요. 앞에다 표시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나는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이때 발명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과거보다 빠른 과거 배운 적이 있었잖아요. 대과거 형태는 헤드 PP라고 배웠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배운 게 지금 과거예요. 과거. 배운 게 과거입니다. 그러면은 배운 게 빨라요? 아니면 세종대왕이 발명한 게 빨라요? 그러죠. 원래 같으면 여기다가 뭘 써야 되는 거야? 우리 배운 대로 하자면 그죠? had invented를 써야 맞아요. 하지만 had invented를 쓰지 않았어요. 뭘 썼어요? 과거를 썼죠. 왜 과거를 썼습니까?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시험은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누가 이거 모릅니까? 1443년인데 당연히 과거죠. 이거는 누가 못 풀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비교해가지고 대과거를 써야 되는 경우에 과거로 쓰게끔 나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넘어갈게요. 자, 미래 시제 보겠습니다. 미래 시제. 미래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그냥 미래를 나타내거나 또는 말하는 시점에 결정한, 다시 말해서 어떤 의지 표현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윌이 조동사니까 뒤에 원형 쓰는 거 알고 계시죠? 나는 내년에 18세가 된다. 그냥 단순적인 미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를 방문하겠다라고 뭡니까? 결정한 일, 의지 표현하고 있죠? 이때도 뭐뭐 하겠다, 담배 끊을 거야, 이런 느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비고잉투랑 유사 표현인데, 비고잉투는 보통 약간 애정의 느낌이 많긴 해요. 근데 미래 표현일 때 쓰기도 합니다. 이해되죠? 약간 애정일 때 좀만 쓰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비고잉투인데, 이때 비동사는 MIG 중에 하나 써줘야겠죠. 이때 이 고는 뜻이 가다의 뜻이 없어요. 그냥 비고잉투 자체가 will과 유사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것입니다. 결정할 것입니다. 각 멤버의 역할을 다음 수업에 예정된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할 것이다. 우리의 비행기를 놓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까운 미래 표현할 때 우리가 be about to라는 게 있어요. be about to. 이때 MIG를 쓰겠죠. 그래서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막 떠나려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세 개를 외워놓으시면 되겠죠. 이 세 개를. 미래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아까 말했던 이게 중요하죠. 아까 방금 역사적 사실인 경우랑, 그 다음에 if랑 when과 같은 부사절로 쓰였을 때 현재가 되는 경우랑, 그 다음에 어떤 습관이나 속담, 진리와 같은 항상 현재인 경우랑, 그런 것들 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단어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볼게요. 여기 2 days 하고 밑줄 쳐볼까요? 이틀 전에죠. 이틀 전에. 이거는 과거 부사입니다. 과거 부사가 있다면 과거 일이기 때문에 과거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과거 동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by의 과거는 bought, 불규칙 변화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고, B-O-U-G-H-T. 그 다음에 방문할 애정이다. 애정은 be going to를 써줘야 돼요. be going to. 그래서 he가 여러분 뭡니까? 단수기 때문에 is going to 쓰고 방문할 예정이다. visit. 이때 이 is going to랑 유사한 표현이 뭐라고? will이라고. 이해되시죠? 이때 이 go는 가다의 뜻은 없어요. be going to 자체가 will과 유사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는 뭘 물어보는 거야? 현재냐 미래냐 물어보는 거야. 왜? when이 있잖아. 그러면은 당신은 아십니까? 시간을 어떤 시간? 그가 도착할 시간. 내일. 자, 그러면 꾸며줬죠? 자, 그러면 1번, 아까 치면 1번, 내가 뭐라고 했어? 명사절 또는 의문사. 2번, 부사절. 3번, 형용사절이라고 했잖아. 이때 2번이었던 부사절만 현재를 쓴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나머지 미래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미래 부사잖아요. 그러면 미래 써줘야겠죠. 왜? 꾸며줬잖아. 이거 해석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가 내일 도착하는 시간이죠. 해석 없어요. 꾸며줄 때. 그래서 이거는 will arrive가 답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해석으로 풀어도 됩니다. 근데 형태로 푸는 것도 아시면 더 좋고요. 언제 도착하는지가 아니라 도착하는 때. 그 다음 보겠습니다. 4번 같은 문제는 솔직히 이렇게 내면 안 된다고 했죠. 물론 과거 부사가 있으니까 뭘 쓰면 돼요? 그냥 discovered 하면 되겠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고 비교되는 동사가 먼저 나오는데 이게 과거고 이게 더 빠른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때 그냥 discovered가 답이죠. had discovered가 아니라 역사도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if가 명사절이냐 부사절이냐 보게 되면 자 여러분 앞에 어떤 모른다 동사가 없죠. 이 사람은 소풍에 참여할 것입니다. 내일 날씨가 맑다면 미래 일이긴 하지만 이거 답은 is죠. 왜 그래요? if가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해석 어떻게 됩니까? 뭐뭐 한다면이라고 되죠. 이때는 미래를 현재로 무조건 바꿨습니다. 그래서 will be가 아니라 is라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에서는 이렇게 고쳐 쓰라는 게 아니라 밑줄만 꺼 있거나 만약 틀리냐 또는 둘 중 하나 고르라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현재랑 미래라고 줘요. 또는 현재 또는 미래를 주고 밑줄을 쳐놓습니다. 만약 틀리냐. 자, 틀린 것을 발에 고치라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Every 4 years는 4년마다 라는 뜻이에요. 4년마다. 그러면은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된다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자, 단순 현재 시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took place가 아니라 그냥 take place 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자, when이 나와 있잖아요. when의 뜻에 따라서 이게 미래가 될지 안 될지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해석을 보면 그가 집에 올 때 우리는 외식하러 나가겠다 이 말이죠. 해석 어떻게 됐습니까? 뭐뭐 할 때라고 됐죠. 그러니까 뭐야? 시간의 부사절을 이끌고 있잖아요. 시간의 부사절, 부사절로 쓸 때, 조건이나 시간의 부사절일 때 시제를 현재로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일반 동사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s가 붙냐 안 붙냐. 근데 주어가 지금 뭡니까? 3인칭 단수 들어봤어요? 3인칭 단수일 때 s 붙여줘야 돼요. 3인칭 단수 혹시나 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단수는 알고 있어요. 하나 1인칭이 있고 2인칭이 있고 3인칭이 있는데 1인칭은 말하는 사람, 2인칭은 듣는 사람, 3인칭은 그 외에 있는 사람인데 1인칭 단수는 뭐가 있냐면 내가 말하죠. 2인칭 단수는 you, 네가 듣죠. 하나인데 하나인데 I나 U가 아니라면 다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 푸는 식으로 알려줄게요. I나 U를 제외한 단수 또는 셀 수 없는 명사 있죠, 여러분. 불가사한 명사는 원래 셀 수 없기 때문에 단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수 취급을 해요. 그래서 3인칭 단수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나 동명사와 같은 준동사들이 있죠. 얘들도 단수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명사절, 뭐 대절이나 왓절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명사절이 주로 쓰였다. 단수 취급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last week 밑줄 쳐볼까요? 지난주라는 과거 부사죠. 그러면은 동사는 뭐가 돼야 돼요? 과거가 돼줘야겠죠. 그 회사는 지난주에 모임을 개최했다가 돼줘야겠죠. 그래서 will held가 아니라 will hold가 아니라 그냥 held. hold의 각은 held예요. 이거는 불기식이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holded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객관식이기 때문에 맞냐 틀리냐만 아셔도 이제 수능에서는 충분합니다만.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many years ago, 수년 전에죠? 이게 바로 뭡니까? 과거 부사입니다. 과거 부사가 있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과거 동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perform에 ed를 붙여서 표현해야 되겠죠. 수년 전에 심리학자들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 그 속에서 그들이 수많은 사람을 한 방에 넣었던 뭐만 빼고? 뭐만 제외하고 고리를 던지는 세트만 제외하고 이 언론의 뜻은 약간 뭐랑 유사하냐면 원리에랑 유사한 경우로 또 쓰여요. 언론이 단지 뭐만 제외하고 익세스폰 뭐뭐를 제외하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언론도 맞다 이 말이죠. 푸승 과거로 쓰였으니까 잘 썼고요. 1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는 받았습니다. 공짜 회원권을 받았습니다. 헬스장에 다니는 그죠? 받았습니다. 과거로 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는 일어났습니다. 6시에 아침에 nowadays 이거는 요즘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그러면 이건 뭐야? 현재잖아요. 현재. 요즘 현재죠. 다시 말해서 반복이 되는 습관 같은 거죠. 반복되는 습관이죠. 그래서 동사가 현재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자, he이기 때문에 얘는 한 명이잖아요. 근데 I나 U는 아니죠. 그래서 get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써주면 되고요. 뭐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기 위해서. 이때의 to는 뭡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잘 쓰이는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해석이잖아요. to 다음에 원형 잘 썼습니다. to 다음에 원형을 나왔다면 혹시 원형이나 I 또는 ing가 아닌가 생각해보면 돼요. to는 투부정사 to가 있고 전치사 to가 있는데 전치사인 경우에 뒤에 ing나 명사가 오기 때문입니다. look forward to ing 뭔 말하는 것을 고대하다 이거 들어봤죠? 이때 그런 것처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1969년에 이거는 바로 과거 부사입니다. 그래서 과거 동사를 잘 썼죠. 닐 암스트롱은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되었습니다. 뭐 했던? 밟았던 달을 밟았던. 그리고 뭐 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동사 원이면 동사 투죠. 그러면 과거에 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돼야 돼? 과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스포크를 써줬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그것은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에게는 뭐 커다란 도약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잘 썼고요. 넘어갑니다. 자, 진행 시제 보겠습니다. 진행 시제는 어떤 시점에 진행되고 있는 행위나 동작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데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ing를 표현합니다. 이 비동사의 시제에 따라서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미래 진행형, 현재 완료 진행형이 된다라는 거죠. 또는 과거 완료 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과거 완료 진행도 있고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는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주 일요일 저녁에 우리는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가는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일이니까 과거 진행형.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이게 여러분 봐봐. 당신이 학교에 도착할 때 그녀는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뭐야? 미래 부사예요. 부사절이죠. 근데 선생님 미래 안 썼는데요. 왜 그렇죠? 이 when이 시간의 부사절일 때 미래면 현재를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현재를 쓴 거예요. 하지만 미래의 의미니까 미래로 봐줘야겠죠. 그래서 미래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밥의 리더십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인데 선생님 이게 왜 진행으로 잘 안 보이는데요? 이런 3이 있는데 잘 봐보세요. 자, 진행형이 봐봐. 비동사 플러스 ing 있죠? 진행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현재 완료니까 비동사가 또 have p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ve been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형의 완료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선생님 미래인데요. 미래인데 왜 진행형이 쓰여 있나요? 미래가 가까운 미래일 때는 진행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라는 내일 그녀의 방을 청소할 것이다 라고 할 때 will clean도 되겠지만 is clean도 상관없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문제는 수능에 내지는 않아요. 크리스마스 이후에 결혼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행형이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진행이 안 되는 애가 있는데 바로 이거 합쳐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상태동사라고 표현합니다. 상태동사. 상태동사의 반대말은 동작동사예요. 동작동사는 진행형이 가능해요. 근데 상태동사는 진행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감각이나 소유, 인식,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애들은 진행이 안 쓰는데 왜 그러냐면 봐봐. C가 뭐냐면 여러분 봐봐. C는 보다잖아요. watch도 보다죠. 근데 둘이 좀 차이가 뭐냐면 C는 그냥 내가 그 시각 장애인이 아니잖아. 눈은 보이죠? 눈에 들어오죠? 이게 C예요. 이게 보이는 거야.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거는 watch야. 이해돼요? 그래서 watch 같은 경우에는 동작동사 들어가. 근데 C는 상태동사야. 그래서 보고 있는 그냥 눈 떴으니까 그냥 보이잖아요. 내가 또 동작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이는 거야. 이게 C예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됩니다. 그 다음 here 같은 경우에도 봐봐. 자, 우리가 운전면허 아직 안 땄는데 운전면허 할 때 소리 들려야 우리가 딸 수 있거든요. 청각 테스트야. 청각 테스트. 들립니까? 들립니다. 이게 청각 here야. 그러니까 그냥 나는 듣기 싫어. 내가 떠들고 있어도 그냥 들리는 거야. 이게 here야. 그래서 그냥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listen 있죠. listen은 리스닝 테스트는 어때요? 우리가 문제 풀어야 되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듣기 테스트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얘는 진행이 되는 동작 동사입니다. 아시겠죠? feel은 느끼다. 그냥 느껴지는 거죠. 그런 상태니까 진행이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소유 같은 경우에도 이 핸드폰이 내 거잖아요. 내가 이걸 막 가지고 내 거야 이렇게 동작을 나타내야만 내 소유가 아니라 그냥 어디 던져놔도 네 갖고 있어도 내 거야. 내 거인 상태죠. 그래서 진행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어떤 동작이 안 되게지기 때문에 인식도 마찬가지. 알고 있다, 믿고 있다, 그죠? 이런 것도 그런 알고 있는 상태. 내가 너를 알아. 내가 어떤 동작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런 상태인 거죠. 감정도 마찬가지. 좋아하고 싫어하고도 그런 상태인 거지. 내가 어떤 뭐 싸우는 동작을 하거나 뭐 이렇게 뭐 뽀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만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진행을 쓰는 게 안 맞다라는 거죠. 상태도 마찬가지. 뭐뭐이다. 나는 잘생겼다. 그럼 잘생긴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엄마를 닮았다. 엄마 닮은 상태인 거죠. 엄마 닮고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진행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진행이 안 되는 애들은 다 안 돼요. 현재 진행, 과거 진행, 완료 진행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유의하시면 되고요. 특히 리젠블 같은 단어가 좀 잘 나옵니다. 닮고 있다가 안 돼요. 리젠블은 진짜 왜 나오냐면 리젠블 위술사들 같은데 그냥 리젠블만 쓰는 동사. 지난 시간에 나왔었거든요. 좀 잘 나옵니다. 비컴도 마찬가지. 어울리다의 동사.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 여러분 have이죠, have. have가 동작 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뜻이 뭐냐면 먹다에 드실 때 많이 들어봤죠? 먹다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뭐 시간 같은 것을 보내다, have fun,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또는 have a good time 들어봤죠? 좋은 시간 보내? 이럴 때는 진행이 돼요. 이해되시죠? We are having a good time. 우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가능하다는 거죠. We are having fun.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C도 여러분 뜻이 그 보다가 아니라 만나다가 있어요. 그럴 땐 진행이 돼요. 만나다의 뜻일 때는 됩니다. 근데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완료시 보겠습니다. 완료는 자, 언제 완료되냐에 따라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면 뭐다? 현재 완료. 과거까지면 과거 완료. 미래까지면 미래 완료예요. 근데 현재까지인 것은 과거부터인 거고요. 과거까지인 것은 과거 이전의 과거였던 대과거부터인 거고요. 미래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표시를 보통 안 하고요.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형태 아시면 되고, 뭐 용법 여러분 뭐 경계 완결, 뭐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중학교 수준이고, 그냥 왜 이게 현재 완료인지 봐보자면, 그는 방금 가방을 싸는 걸 끝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 싸다가 싸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현재 딱 마친 거야. 그래서 현재 완료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2번 미국에 갔다 온 적이 있다. 태어났어. 근데 이 지금까지 2번의 경험이 있는 거야. 그래서 현재 완료인 겁니다. 다 지금까지 했어. 지금까지 봤을 때 2번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봐보세요. 자, 그는 지갑을 잃어버렸다야. 그러면 이때 잃어버린 거야. 근데 지금까지도 뭐 한 거야? 잃어버린 상태인 거야. 그게 바로 현재 완료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안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so가 뭡니까 뜻이? 그래서란 뜻이죠. because의 반대말이거든요. because는 뜻이 뭐야? 왜냐하면 원인이 나오잖아. 뒤에 so는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참고적으로 he lost his wallet 했다 이거야. 이거는 여러분 시제가 과거죠. 이거의 차이가 뭐냐면 둘 다 어법 맞거든요. 앞에 것도 잃어버렸다고 뒤에 또 잃어버렸다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의 상태는 모르는 경우야. 지금 상태에 모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lost를 쓰는 거야. 근데 have lost는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야? 안 가지고 있는 거야. 라는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어감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푸시면 되는데 보통은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방금 내가 뭘 물었어? 과거랑 현재 완료 물어봤잖아요. 자, 내가 과거랑 현재 완료 구별 시험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까 과거랑 현재 완료는 방금 문장처럼 쓸 때는 그냥 둘 다 맞는 문장이에요. 어감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꼭 과거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꼭 현재 완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과거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언제냐면 과거 부사가 나올 때. 과거 부사는 특정 시점이죠. 특정 시점과 쓸 수 없습니다.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 꼭 써야 되는 경우에는 since가 있어요. since는 뒤에 과거 시점이 이어서 나옵니다. 언제부터 쭉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쭉 지금까지이기 때문에 현재를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물론 다른 과거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 물어봤다면 그럽니다. 그 다음에 for 있죠. for 다음에 숫자 기간이 왔을 때는 현재 완료를 주로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내가 왜 가로를 쳐놨냐면 시험에서는 현재 완료를 유도하게끔 잘 나와요. 봐봐. 잘 생각해봐. 나는 2년 동안 나주에 살았습니다. 그럼 지금 나주에 사는 상황이야. 그때는 for가 맞아. 2년 전부터 지금까지니까. 근데 봐봐. 저는 2년 동안 서울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2000년부터 이제 2002년까지 살았다 이거야. 그래 할 수 있겠죠. 그때는 과거랑 써요. 하지만 수능에서는 for가 과거랑 쓰이는 경우를 시험에 안 내요. 독해선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만 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무조건 과거를 쓰는 건 아니지만, 그죠? 자, 과거는 when이랑 쓰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when이랑 쓰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when은 뜻이 뭐냐면 언제라는 뜻이잖아요. 특정 시점인데 현재는 특정 시점이 안 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when이랑 쓰일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 물어봤다면 답이 그냥 when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 뭐 더 알려주고 싶지만 헷갈리니까 일단 이 정도 알아두시고 푸시면 되겠어요. 봐보세요. 자, since 과거 시험 나왔죠, 여러분. 2002년부터 나왔죠. 그럼 답은 현재 완료라는 거죠. 시험에서 현재 완료인지 과거인지 물어봐요. 이때 뭘 고르라고? 현재를 고르라고. since 있기 때문에 2002년부터 쭉
외국인의 수, 어떤 외국인의 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가 뭐하고 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증가를 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필요한 겁니다. 신스 보면 그 현재를 고르면 돼. 과거부사 보였다. 과거 고르면 되고. 자, 그 다음 여기 나오죠, 여러분. 명확한 과거시 나타내는. 봐봐, 여기. yesterday, ago, last 들어간 건 다 뭐야? 과거 부사예요. 이런 애들은 무조건 과거랑 써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얘네들은 과거랑 써야 되니까. when은 여러분 현재를 못 쓴다고 했죠. 왜냐면 이거는 뭐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명확한 시점이잖아. 특정 시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랑 못 써요. 근데 뭐랑 쓸 수 있다고? 과거랑 쓸 수 있다고. 어차피 시험에서 물론 when이 과거랑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그죠? 미래도 되고 현재도 되고 뭐 과거도 되고 다 되지만은 시험에 낼 때는 과거냐 현재 알려냐를 물어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는 언제 그것을 끝냈니는 맞아요. 하지만 너는 언제 그것을 끝내왔니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언제면 언제라고 딱 나와야 돼. 이틀 전이요.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끝내왔니는 안 되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언제라는 말과 현재 완료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have you finished가 안 돼요. 과거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완료를 시키는 게 과거 완료고 형태는 헤드 PP입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피터는 그녀가 더 어렸을 때 그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문이 막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by tomorrow 밑줄 쳐볼게요. 이거는 미래의 시점이에요. 이 미래의 시점, 내일쯤 되면은 나는 이 일을 끝마칠 것입니다. 그럼 계속 해오고 있는 상태야, 지금도. 근데 내일이면 끝나는 거야. 지금부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일쯤이면 끝나겠다 이 말이죠. 미래의 완료가 된다는 미래의 PP. 이런 밑줄만 잘 끄시면 됩니다. 시제 일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게 여기다 써놓으세요. 시제 제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주절의 시제가 현재일 때는 제한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주동사 나오고 이런 구문이 있어요. 이때 여기가 만약에 현재가 왔다면 이게 목적어인 경우죠. 예를 들자면 현재가 왔다면 여기는 원칙상 모든 시제가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 시제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의미만 맞다면 다 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만 쓸 데가 없네. 주동사가 있는데 이게 만약 과거예요. 그러면은 목적어절에 오는 시제는 과거랑 관련된 게 밖에 못 와요. 과거나 과거 완료나 또는 뭐 과거 진행이나 이런 식의 밖에 못 옵니다. 근데 이 예외를 깨뜨리는 게 바로 아까 뭐였어요? 항상 현지만 쓰는 현재 습관 또는 진리 이럴 때는 항상 현지만 쓰고요. 항상 과거만 쓰는 경우 뭐 있었죠? 역사적 사실일 때는 무조건 뭘 쓴다? 과거만 쓰고요. 그걸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이렇게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아팠었다고. 이건 뭔 말이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시 과거 이전의 과거부터 과거까지인 경우고요. 얘는 과거인 경우. 이런 식으로 과거나 과거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다고요. 진리나 습관적인 동작은 현재 시제로, 역사의 사실은 과거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예외가 중요합니다. 나머지들은 잘 안 되니까. 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물이 백도에서 끓는다고. 이게 과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원래는? 과거가 돼줘야 돼요. 보일드가 돼줘야 돼, 원래는. 하지만 물이 백도에서 끓는 건 뭐야? 진리죠. 바뀌지 않는. 그래서 보일스가 된다는 거죠. 보일스냐 보일드냐를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보일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리는 배웠습니다. 과거죠. 자, 이 사람이 발견했다고. 엑스레이를 우연히 1895년에 발견했다고. 그러면은 배운 게 빨라, 발견한 게 빨라? 발견한 게 빠르죠. 원래 같으면 배운 대로 하자면 헤드 디스커버드가 맞죠. 하지만 역사적 사실이죠. 그래서 디스커버드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조심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 지금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배우고 있죠. 그게 진리걸. 근데 옛날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배웠었죠. 잘못된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진리는 그냥 시제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이런 제약이 안 받아요. 그런 좀 주의하시고. 그런 것도 나온 게 있었어요. 기출에.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진행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고 있죠. 근데 이 노라는 것은 인지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인지 동사는 진행이 안 됩니다. 자, 그녀는 나의 주소를 알고 있다. 그냥 아는 상태야. 그녀가 무슨 동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진행이 안 되고 현재를 써야 되는데 주어가 she잖아요. 한 명이죠. 얘는 3인칭 단수기 때문에 일반 동사일 때는 s를 붙여 써줘야 됩니다. 기본이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인지 과거 완료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말했었죠. 현재 과거 완료인지. 뭐라고 했었습니까? 현재까지면 현재 완료고요. 과거까지면 과거 완료예요. 봐봐. 상황이 뭐야 지금? 과거잖아. 봐봐. 나는 요리를 하지 못했었다. 왜냐하면 내가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요리를 못했던 것은 바로 뭡니까? 과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요리를 한 적이 없었던 것은 그 이전에 태어났을 때부터 그 못했던 과거까지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과거 완료가 필요하죠. 과거 완료는 had pp니까 답은 had.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since 같은 게 없는 상황에서 과거 시제가 보인다. 그럼 현재 완료가 올 수가 없어요. 전체 문장의 기술이 과거다. 그럼 과거 완료인 거예요. 전체 문장의 기술이 현재다. 현재 완료인 거예요. since 같은 게 없다면. since는 과거 시점에 와가지고 뭐뭐 이후로 쭉이기 때문에 현재로 쓰이지만은. 그 다음 3번은 쉽죠. has pp니까 그녀는 막 끝냈습니다. 글 쓰는 것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pp니까 finished.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풀었지만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동사는 뭘 판단해라? 태수시를 판단하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finished가 맞냐? 아니면 been finished가 맞냐? 수동이냐 능동이냐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이 세 개 다 판단해줘야 됩니다. 동사를 만나면 이 세 개 다 판단해줘야 돼요. 원래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가보세요. since 과거시에 나왔죠?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 현재 완료라고.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10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너를 처음으로 만나고 나서. 그럼 처음으로 만난 게 바로 언제야? 과거야. 그러면은 그때가 10년 전이야.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총 몇 년 된 거야? 총 몇 년 된 거야? 총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야. 그래서 현재 완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현재 완료가 된 게 10년이니까.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풀 때마다 이게 판단할 수는 없고, since 과거시가 나오게 되면 현재 완료다 라고 이렇게 좀 외우시면 더 좋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나의 남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뭘 말했어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발생했다고 말해줬습니다. 말한 시점은 과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것은 그 이전이죠. 1914년. 그러면 원래 이거 뭘 써야 돼요? 과거 완료 써야죠. 원래는. 하지만 이거는 바로 뭐입니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뭘 씁니까? 그냥 과거. began. began인지 아니면 had begun인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때 과거를 고르게 된다고. 간단하죠. 어떻게 내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시제를 알아서 풀겠다는 너무 강범위에 어떻게 물어보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when은 현재를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래서 yesterday 과거잖아요. 이건 더 쉬운 거죠. 그래서 과거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when did you go 하면 되겠죠? when did you go? 과거. 일반 동사의 의문문 앞에 do나 does나 did를 꺼내는데 과거일 때는 did 꺼내시면 됩니다. 그죠? 현재일 때는 do나 does인데 3인 단수일 때는 does 꺼내면 되고요. 근데 의문사가 앞에 있으면은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if 나오면 또 뭐 낼지 뻔하지만은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볼게요. 내가 이 영화를 한 번만 더 보면 이게 바로 뭐야? 미래인 거야. 한 번 봤어, 안 봤어, 지금? 안 봤죠? 그러니까 미래의 상황에 내가 이거를 한 번이 더 보게 되면은 뭐 하게 된다는 거야? 나는 그것을 3번 보게 된다. 미래 완료죠. 미래 완료. 그래서 will watch가 아니라 미래 완료는 형태가 뭡니까? will have pp이기 때문에 will have watched가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조금? 이렇게 미래를 표현할 방식이 아까 지금 by도 있었고요. by tomorrow처럼 when이나 if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자, 그녀는 일주일 동안 아팠습니다. 내가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러면 방문한 시점이 언제예요? 과거죠. 근데 일주일 전부터 과거까지 아팠던 거죠. 이 총 기간이 뭐야? 일주일인 거야. 그래서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시제가 과거 완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has been이 아니라 had been이 필요하죠. 물론 밑줄은 has만 쳐도 되지만 전체 시제를 보기 위해서 둘 다 쳤어요. 어떤지 알겠어요? 조금 알겠어요? 언제 완료가 되느냐? 말이 어려운데 언제 완료가 되느냐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밑줄 칠게요. 자, 2001년 여름에 이거는 바로
과거 부사죠. 과거 부사가 왔으면 뭘 써야 됩니까? 과거 동사 써야 되죠. 이게 바로 뭐야? 과거냐, 현재, 완료냐를 물어본 거야. 근데 과거 부사가 있다면 그냥 답이 과거고요. since가 있다면 현재 완료고요.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 근데 이 문제가 간단해 보이잖아요. 엄청 많이 나와요. 간단하지만 뭐 하기 위해서 같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since 과거 시점 보였죠. 그럼 다음 뭐라고? 현재 완료라고. 마찬가지로 과거냐 현재 완료냐 물어봤잖아요. 근데 봐봐. 인류가 불을 발견한 이후로 쭉 공기오염이 우리와 함께 해오고 있다. 그러면은 이 발견한 게 과거고 함께한 거 지금까지잖아요. 그래서 현재 완료.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since 보이면 그냥 현재로 고르세요. 그 다음 last Saturday 밑줄. 지난주 토요일은 뭡니까? 과거 부사죠. 그러면 뭘 써야 된다고? 과거 써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과거냐 현재 완료냐잖아. 과거 부사가 왔는데 현재 완료 쓸 수가 없어요. 왜? 지난주 토요일이면 딱 시점이잖아요. 점이에요, 점. 근데 완료는 선이나 면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약간 이제 논리야. 봐봐. 과학자들은 논쟁해 왔습니다. 또는 논쟁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어떤 커피를 마시는 건강의 영향에 관해서. 근데 지금은 그들은 정답을 알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논쟁해 안 해? 안 하는 거죠. 지금은 안 해. 지금까지 해야 현재 완료야. 그래서 과거를 쓴다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기 논리로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뒤에 풀겠습니다.